대구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의 중단원 1단원 복습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물을 실제로 분류해보면 이라는 제목이고 교과서는 100쪽부터 103쪽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제는요, 배움일기입니다. 배움일기를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해주면 되는데 배움일기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중간에 힌트도 줄 거니까 영상 꼼꼼히 확인하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로 보이죠? 고양이? 땡! 이 동물은 살기예요. 이렇게 고양이와 살개의 얼굴은 비슷하지만 이 둘은 다른 종이에요. 종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교배하여 고양이를 낳죠. 이렇게 태어난 고양이는 또 다른 고양이와 교배하여 다시 고양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처럼 교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해요. 아하! 그럼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땡땡처럼 지역 단위에 따라 표기되듯이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에도 종, 속, 과, 목, 강, 문, 개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여러 종이 모여 속, 여러 속이 모여 과, 여러 과가 모여 목, 여러 목이 모여 강, 여러 강이 모여 문, 여러 문이 모여 개를 이뤄요. 아하! 우리가 생물을 흔히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는 것은 동물계와 식물계를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요,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 종, 속, 과, 목, 강, 문, 개까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면은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 큰 단계가 바로 개입니다. 이 개가 몇 가지 개로 분류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과학자 린네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생물의 대표적인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 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5개는요, 이렇게 왼쪽 그림에처럼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 기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유무가 뭐죠? 있거나 없거나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어렵다, 그쵸? 핵막이 뭐고 세포벽이 뭐죠? 기관은 뭐죠?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이 내용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 들어와서 세포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생물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 위해서 쪼개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그리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물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누구다? 세포입니다. 생물을 쪼개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적 단위, 그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를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중심에 이 핵이라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핵,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을 둘러싼 막이 핵막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단어 중에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세포를 둘러싸는 벽입니다. 이렇게 세포를 둘러싸는 벽, 이것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을 때 핵막과 세포벽 이 두 개념을 꼭 생각하세요. 다음은 기관입니다. 아까 기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기관이 뭐냐면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일정한 모양과 그리고 각각이 하는 기능이 있죠. 이 생물체의 부분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기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의 기관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흔히 장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심장, 뇌, 간, 소장 등등등 콩팥 이런 것들 다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 생물의 5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5가지 개, 이 5가지 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기를 할 때에는 이 표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짠! 이 표가 배움 일기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5가지 개를 이렇게 표의 왼쪽에다가 적고요.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 4가지를 적고 이 각각의 개에 해당하는 생물 예시가 무엇인지 꼭 표로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5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 하나는 알고 갑시다. 무엇이냐면 아까 핵막이 분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이 핵막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핵생물계라고 합니다. 핵막이 없는 것. 그리고 원생생물계부터 위에 3개 개까지는 다 핵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계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계는요, 일단 핵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세균이라고도 불리는 아이들이 모두 원핵생물계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예외 원핵생물계도 있어요. 누구냐면 남세균입니다.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는 원핵생물이에요. 이 중에서 대장균에 대한 영상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ome living things remain a single cell throughout their lives. For example, these are E. coli bacteria. 백테리아라고 Millions of 하죠. these microscopic creatures inhabit our intestines. Bacteria are very simple creatures. 네, Unlike 굉장히 most cells, 단순한 구조로 되어 bacterium 있습니다. doesn't even have a nucleus. But when it comes to reproducing, bacteria are marvels of efficiency. When a bacterium reproduces, it pinches in the middle. 여러분의 대장 속에 사는 세균입니다. 대장균. Each of the two new cells is exactly like the original one. Bacteria can reproduce. 대장균이요, 이렇게 자손을 낳을 때는 자기 몸을 2개로 분해해서 자손을 생산한답니다. 너무 징그럽죠? 여기서 멈출게요. 자, 이것이 대장균이고요. 원핵생물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원핵생물계 표에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핵막은 없고 세포벽은 있습니다. 세포벽, 아까 배웠죠? 세포를 둘러싸는 벽. 그리고 세포 수는요, 보통 단세포입니다. 단세포라고 하면 하나의 생물을 이루는 세포가 단 1개라는 뜻이에요.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도 세포 딱 1개로 생물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남세균. 남세균은 초록색으로 생겼잖아요.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죠? 식물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빛을 받아서. 다음은 원생생물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생생물계는 핵막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원핵은 없다고 했는데 원생생물계는 있어요. 핵막이 있는 4개의 계 중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물들을 다 원생생물계로 분류를 합니다. 기관은 발달하지 않았고요. 예시에는 아메바나 다시마 등등이 있습니다. 아메바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뭔가 천천히 이 생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메바입니다.
여러분, 아메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어떤 더러운 물, 오염된 물 속에서 아메바를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에요. 딱 봐도 뭔가 기관이 없어 보이죠? 대신에 핵막은 있습니다. 아까 대장균이랑 다르게 말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시에는 아메바나 다시마도 있습니다. 다시마도. 자,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 세포벽과 광합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막과 세포 수만 표에 정리를 할 텐데 핵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수는요, 단세포가 대부분이긴 한데 다시마처럼 다세포 생물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선생님 다시마요? 다시마는 식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마가 식물이 아닌 이유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식물이 아닙니다. 원생생물계예요. 다음 개는 식물계입니다. 식물계는 핵막이 있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핵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식물이 빛을 받아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이것이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예시로는 여러분이 아는 식물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식물 예시로 파리지옥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파리지옥 여러분 압니까? 파리지옥은 주변의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에요.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움직일 수 있지만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파리지옥 또한 광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리지옥 영상 한번 볼까요? 식물의 반응은 동물의 신경 반응만큼 복잡합니다. 파리지옥을 보면 알 수 있죠. 조개 껍질 모양의 포충기 안엔 세상에 예민한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를 건드리는 순간 포충기가 닫혀버립니다. 사냥은 1초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곤충을 먹어서 녹여버리는 식물이에요. 파리지옥. 식물계 표의 정리를 해볼까요? 핵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도 있습니다. 식물이 세포벽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포 수는요. 이 하나의 식물을 이루려면 세포가 한 개면 될까요? 여러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포, 마늘 다자를 써서 다세포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광합성은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게 식물계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다음은 균계입니다. 균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핵막이 있고요.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광합성은 식물의 특징이었죠.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균계가 양분을 얻는 방식은 죽은 생물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균계는요, 균사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오른쪽에 왼쪽 그림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실과 같은 구조가 있어요. 이것이 균사입니다. 균사로 먹을 것을 이렇게 양분을 얻게 되고 아니면 자기의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버섯입니다. 버섯, 이거 식물 아니고요. 균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균인데 버섯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균사체라고 균사를 가지고 있죠. 이래서 버섯은 균계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자, 예시에는 곰팡이, 버섯 등이 있고요. 표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막은 있고요. 세포벽 있습니다. 있어요. 세포 수는요, 당연히 여러 개고요. 대부분 다세포입니다. 광합성은 하지 못해서 죽은 생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푸른 곰팡이 700배로 확대한 현상이고요. 이것은 송이버섯입니다. 버섯, 균계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동물계입니다. 동물계는요, 핵막이 있고요. 광합성을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동물이죠. 동물인데 광합성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분을 얻냐면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발달했어요. 예를 들면 입, 그리고 위, 소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관이죠. 예시에는 우리가 아는 동물 모두가 다 포함되고요.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해파리와 호랑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물계 마지막으로 표의 정리를 해볼까요? 핵막은 있고요. 세포벽은 없습니다. 네, 세포벽, 동물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물은요,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이유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포벽이 있으면 좀 각지게 생겼거든? 근데 동물계는 이렇게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 수는 다세포입니다. 그리고 광합성, 우리 같은 동물 광합성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이렇게 표에 모두 정리가 되었죠? 오늘은 이렇게 생물의 5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생물을 실제로 분류하면 이런 개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과제 제출은 어디로? 네이버 폼으로 배움일기 형태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5개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그리고 식물계, 또 균계, 동물계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